자, 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화는 해피엔드. 해피엔드이죠. 지난번에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에서 이 남둘 여하나 이 삼각관계에서 만약에 이 폴과 시몽이 결혼을 했고 아니 폴과 로제가 계속 그때도 틀렸는데 또 틀리네. 폴과 로제가 결혼한 상태인데 폴이 시몬과 외도를 즐겨. 자, 요걸 알게 됐으면 로제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상상이 이제 해피엔드까지 왔는데요. 해피엔드의 간략한 줄거리 소개.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있는데 최민식은 IMF 때문에 은행에서 다니다가 실직한,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이제 주부죠. 집에서 주부 역할이고, 전도연이 학원을 열어가지고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부부입니다. 네, 부부인데 그 와중에 이제 전도연의 대학 시절 사귀었던 주진모가 나타나면서 둘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그 와중에 최민식은 이제 계속 집 앞에 무슨 탑골공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시간 헌책방. 보내고 헌책방 가서 막 책 보고 되게 꼼꼼하고 조용조용한 그런 스타일의 남자인 거죠. 애도 잘 보고, 딸이죠. 네, 딸인데 근데 이제 분유통 요런 데 좀 개미도 있고 좀 집안 살림이 보라 눈에는 성이 안 차.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냥 무능한 남편에 대한 짜증 같은 그런 게 좀 있었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최민식이 불륜 장면을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목격을 하게 되는, 그 장면도 되게 의미심장한데, 주진모가 그냥 갔으면 좋은데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잖아. 그래가지고 최민식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 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빡 돌아가지고 본인이 읽었던 그 책을 기반으로 완전 범죄를 꾸면서 되게 어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되게 놀랄만한 그런 엔딩으로 영화가 끝나죠. 그 엔딩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 엔딩 가면 따라오시면 이제 들으실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전도연의 어떤 화끈한 장면들. 진짜 노출씬이 깜짝 놀랐어 다들. 아니 전도연이 다 이게 탑 배우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연기를 해낸. 그래서 이제 전도연 진짜 배우구나 하게 된. 그전엔 접속이나 이런 어떤 그런 영화에서도 물론 연기는 잘했지만 그리고 얼굴이 너무 이제 소녀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파격적인 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 구조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경우에 부인의 복수 뭐 이런 것들은 60, 70년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외도를 하고 그에 대한 남편의 복수, 요 서사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당대 상황이랑 잘 결부시켜가지고, 그렇죠. IMF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부부의 경제력이 이제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가사 노동의 폐해를 보여주지 않나.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 노동이 이렇게 힘들다. 애 보면서 집안일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 건들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살인 난다.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 그런 경각심을.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전도연이 과거 연인을 사귈 게 아니라 진짜 더 다른 애를 만났어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상상력의 부재다. 그러니까 외도를 할 거면 더 주도면밀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대학 때 사귀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화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대학 동기랑 그 주진모랑 안 사귀고 이 최민식이랑 사귄 거를 결혼하게 된 걸 잘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서. 근데 누가 봐도 선택은 주진모 같잖아요. 근데 아마 은행원이라는 게 IMF 전까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전도연도 그 시절에 이제 연애 감정보다는 현실을 생각해서 최민식을 선택했는데 그 현실적 능력, 즉 월급의 양이 이제 갑자기 줄어들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명예퇴직 아마 당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분노처럼 만약에 화풀이 같이 다시 이제 외도를 하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외도 상대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이제 남 실장님이 얘기하셨고요. 저는 외도를 반대합니다. 나만 살자 이러면서. 자, 이 작품에서 이게 유부남 유부녀들끼리 얘기를 하면 참 재미난 결론이 많이 나와요. 이게 포인트가 전형적인 영화를 해석할 때는 지금 뭐 이게 어떻다 저떻다 뭐 최민식의 연기가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영화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독자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최민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 남시장님. 내가 최민식이었으면 이제 뭐 증거를 잘 포착한 다음에 이혼해야죠. 이혼하고 양육권 내가 갖고 이제 뭐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죠. 죽이지는 않는다.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죽이지는 않는다. 죽이지는 않는다. 왜 그러면 최민식을 왜 죽였을까요?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되게 영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주진모 만나러 그 개미가 들어있는 분유를 수면제를 갈아서 먹이고 가기까지 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애들한테도 애정이 1도 없구나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그런 건데 사실 좀 이제 비현실적인 설정이긴 한 것 같아요. 영화적 설정이다. 네, 그냥 이렇게 진짜 뭐 폭력이나 이런 걸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살인까지 이거는 좀 영화적인 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최민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죽이기까지 했을까? 인간이 누구를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롭고 여러 가지가 동반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문 킬러가 아니고 은행원이었잖아. 그 심지어는 최민식이 주로 어떤 책을 읽었었냐면 연애 소설을 주로 읽었어요. 원래는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제 추리 소설 이런 걸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딱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획대로 딱 이뤄내는데 근데 저렇게까지 미웠을까? 라고 하는데 살인 충동 같은 걸 느꼈던 지점은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분유 개미가 들끓어서 자기를 혼내던 뭐라고 하던 근데 거기에 심지어 이제 그 수면제를 탔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죠. 최민식은 들고 애를 띄고 응급실에 갔으니까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증오가 순간적으로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게 이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러지? 도레미파솔라 시도가 있으면 중간이 없어. 그냥 뭐 도에서 바로 도야 그냥.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 연미정인가요? 그 막내딸이 누구지? 그 김종현 했던 걔가 그런 애잖아요. 걔가 중간이 없어가지고 저기 이민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얘는 중간이 없어서 자기가 화나면 그냥 확 밀어버린다고. 그래서 그 자기 모함했던 여자한테 갑자기 다짜고짜 가서 가방을 뒤통수 때려버리거든요.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착하고 평소에 잘 참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최민식이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모욕감과 정말 갑질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부인이 돈 번다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유세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그 인간적인 모멸감에 자기 자식까지 수면제를 태워서 재워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솟구쳤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랬기 때문에 달려가서 걔를 칼로 찌른 게 아니잖아. 완전 범죄. 물론 칼로 찌르죠. 나중에 칼로 찌르는데 그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것은 아마 그 딸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 않을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살인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이제 주진모를 같이 엮어서 이 두 년놈들을 내가 진짜 처벌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것 같아. 진짜 순간적으로 진짜 열이 받았으면 그 장면에서 바로 그냥 달려갔어요. 주변에 뭐 흉기 들고 했을 텐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다 조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영화적 과장이지만. 그러니까 스릴러 소설에 보면 그 추리 소설 같은 거 보면 완전 범죄에 대한 팁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시뮬레이션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서 약간 분노는 이제 사실 점차 흐릿해졌을 거고 오로지 그 목적의식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둘을 한 번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둘을 엮어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안 받고 동정심과 이런 걸 받고 자기 그 딸 서연이를 이제 지켜낼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중간에 보면 전도연도 주진모가 그 자기 그 앨범들 있잖아요. 앨범에 자기 그 딸이 원래 서연이 그 서씨잖아요. 서서연이거든요. 왜냐면 최민식이 서씨니까. 근데 거기에 서 지우고 김서연 이렇게 자기 성을 붙여요. 주진모가. 걔도 좀 이상한 놈이. 그걸 보고 전도연이 충격을 받아서 헤어지자 그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도연이 그리고 나서 제일 무서운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 전도연이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바람 피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서 내 다시 마음속 잘 살아볼게 하니까 연희의 좋은 엄마가 되어줘 이렇게 재민식 얘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래놓고 그런 어떤 완전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된 감정은 아닌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뜨끔했을 거고 외도 중인 사람들 어쩌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영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진짜 조용한 사람이 멍청이들이 아니다. 그런 부분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통 이제 끝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뭐 왕자와 공주는 뭐 행복하게 이게 이제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드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제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을 하면 그러니까 연인 간의 관계에서 행복한 결말이란 사실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해피엔드라는 영화 노래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엔딩은 끝이면 끝이지 이게 왜 계속 ing로 이어지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쓸데없는 얘기야. 근데 해피엔드 맞아. 제목은 해피엔드인데 누구한테 해피한 건지 모르겠어. 다 불행하죠 사실은. 최민식도 그 딸이랑 같이 있는데 되게 그 카메라가 되게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장면들. 그러니까 최민식도 그 분노만 앞섰지 진짜 엄마가 없었을 때 이 나의 일상이 어떻게 붕괴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잘 지은 제목이에요. 제목도 해피엔드로 되게 잘 귀에 쏙 들어오지만 내용은 거의 정말 반어법적으로 모두가 다 파멸해버리는 그런 얘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최민식이 거기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악마는 보았다거든. 보고 가지 않았나 그런 느낌. 지난주에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가 거기서 금자씨로 가듯이. 네네. 그러고 보면 이영애랑 최민식이 만난 영화는 없나요? 잠깐 있지 않나? 금자씨에서 만나네. 거기서 만났구나.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금자씨가 이겼네. 이영애가 이겼네. 최민식을. 네. 결론이 이상하게 났네요. 기승전 친절한 견잡씨로 끝나는. 자, 어쨌든 해피엔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이 봄날은 간다를 같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순정과 유지태는 거기서 열받아서 그러면 올드보이로 갔나?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이 외도한 아내를 정말 잔인하게 하지만 완벽 범죄로서 살해한 최민식이었죠. 그 이야기. 근데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스릴러 영화였었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스릴러 영화 잘 안 되는데 이 영화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그 추격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여러모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 한국의 시대 상황, 사회상 이런 관계,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화사를 공부하면 팜파탈이라고 이제 치명적 여인, 무서운 여인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팜파탈처럼 전도연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팜파탈이 나오는 이유가 남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이제 실직자들이 많아지니까 남자들이 이제 가정의 주도권을 잃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상실감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외도하게 하고 이제 처벌하고 이런 과정이 아주 보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쪽도 이론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시대에 만약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죽이지는 않겠죠, 사실은. 갑자기 왜 내가 이름을 거기서 그냥 끊을게요. 자, 이 해피엔드를 보면 이 역시 남자 둘의 여자 하나 구조인데 여기서의 교훈 중에 하나는 남장님 잠깐 얘기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디졸브는 안 된다. 연애에서 그냥 헤어지고 새 출발을 해야지. 양다리 걸치고 이런 건 연애할 때는 하는 짓이지 결혼하고 나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서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영화 초반인가 어쨌든 주진모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잖아요. 그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예전에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 구소련 시절에서 폴라로이드 판매량이 소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대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포르노를 엄청 폴라 사진으로? 네,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포르노를 엄청, 그러니까 포르노 사진을 엄청 찍어가지고 그걸 유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필름 카메라나 뭐 디카가 나왔을 어떤 2000년대 초까지 그게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필름은 걔네가 다 누가 보니까 현상수 가면 누가 보고 하니까 이제 그냥 갑자기 그런 그래, 관심 있는 얘기가 나오나 보죠. 그런 애.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우리는 한국인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피엔드에서 이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나름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있겠죠, 둘 사이에. 근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종말을 맞이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해피엔드를 우리가 봤으니까 너무 이렇게 사랑해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면모잖아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굉장히 극단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극단으로 안 가고 어디선가 애매하게 멈춘 그런 영화가 있죠. 한국에서도 사실 200만 넘었나요? 300만 안 됐는데 그게 뭐 300만 명이 봐서 300만이 아니라 한 100만이 한 두세 번씩 봐가지고 300만이 됐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작고 단단하고 매니아 영화죠 사실. 네네. 근데 이제 각종 영화상, 영화제 상을 막 국내외적으로 막 쓸고 있어서 아주 못마땅한 우리 남 실장님께서 선택하신 영화 바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